회사에 대한 우리의 기여와 성과는 급여로 보상을 받습니다. 같은 일을 하고도 남들보다 덜 받는 것처럼 억울한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즐겁고 오래 일하기 위해 적절한 급여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만족할 만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연봉 협상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채용 계약서를 건넨 회사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생각으로 연봉 협상을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몇천 달러 더 받겠다고 떼쓰는 것이 욕심쟁이라는 인상을 줄까봐 돈 얘기를 피하려고 합니다. 혹시 액수를 잘못 불렀다가 계약이 취소되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힘들게 인터뷰를 통과해 취업에 성공했구나 하다가도 연봉 협상 과정에서 채용이 취소되는 최악의 경우도 분명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민한 돈에 관한 첫 단추를 잘 끼는 것은 중요합니다. 앞서 말했듯 남들보다 덜 받으면서 열심히 일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개발자 채용 과정은 이렇습니다. 대개 채용 담당자가 폰 스크리닝으로 지원자를 1차로 거른 다음 실무자들이 인성과 코딩 기술에 관한 인터뷰를 합니다. 그 다음 단계로 채용 계약서를 보냅니다. 연봉 협상의 첫 단계는 채용 담당자들과 30분 남짓한 폰 스크리닝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들은 지원자들이 다음 인터뷰 단계로 갈 만한 최소한의 자질이 있는가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원하는 급여를 알아봅니다. 지원자가 원하는 것과 회사의 급여 범위가 차이가 크다면 다음 단계로 갈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연봉 협상에 관한 글들을 보면 회사에서 제시하는 것보다 10에서 20% 정도 높게 부르라는 내용이 꽤 많습니다. 이것은 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연봉 협상은 회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금액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봉 협상의 목적은 무턱대고 최대한 큰 급여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저 욕심에 불과합니다. 회사가 정해놓은 급여 범위가 있고 업계에 통용되는 적정 급여도 존재합니다. 그 범위를 벗어난 급여를 요구한다면 연봉 협상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맞을 것입니다. 연봉 협상의 목적은 내가 원하는 희망 급여와 가깝거나 그보다 더 높은 급여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적절한 희망 급여를 책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먼저 이전 영상을 참조해 업계 평균 급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연봉 협상의 출발점은 평균 급여를 찾고 나의 경력에 비추어 적당한 희망 급여를 정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론도 손해보지 않는 연봉 협상을 하기 위해 사회 초년생의 첫 취업과 경력자의 이직 이렇게 나눠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 취업의 경우 채용 담당자가 희망 연봉을 물어볼 것입니다. 이때 자신의 희망 연봉을 말하기보다 회사에서 정한 급여의 범위를 알려줄 수 있는지 물어봅니다. 대부분의 채용 담당자들은 그 범위를 알려줄 텐데 그렇지 않다면 그냥 자신이 생각한 연봉을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단 나의 희망 연봉보다 5 내지 10% 정도를 더한 금액을 제시하십시오. 왜냐하면 나중에 연봉 협상에서 회사 측은 내가 얘기한 금액보다 조금 적은 액수부터 협상을 시작하려고 할 테니까요. 회사의 급여 범위를 알고 나면 다음과 같은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번과 2번의 경우라면 군말 없이 다음 인터뷰로 진행하도록 합니다. 하지만 3번이 좀 골치 아픕니다. 내 희망 연봉보다 10% 이상 적은 급여를 준다면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다른 곳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취업 시장이 뜨거워 일자리가 차고 넘치는 상황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취업 시장이 꽁꽁 얼어붙었다거나 한시라도 빨리 취업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냥 취업부터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회사에서 영주권 스폰서를 해주는 경우라면 어느 정도 손해를 감수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첫 직장에서 몇 년 경력을 쌓고 나서 그 회사에서 승진할 수도 있고 더 좋은 조건으로 이직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처음부터 아마존이나 구글에 취업해서 최고의 급여를 받는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첫 직장은 나의 가치를 몇 배로 높일 수 있는 도약대라는 안목을 가지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직장으로 이직할 때 더 높은 급여를 받겠다는 계획도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다니는 직장이 있고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이 더 좋은 조건으로 취업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경력자 이직 경력자의 경우 폰 스크리닝에서 희망 급여를 물어보기도 하고 지금 받는 연봉을 물어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취준생의 것과 비슷합니다. 답을 하기 전에 회사에서 측정한 급여 범위가 있는지 되물어 봅니다. 채용 담당자가 그 범위를 알려주면 나의 희망 급여와 비교해 다음 단계를 결정합니다. 혹시 채용 담당자가 대답을 않고 굳이 내 급여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다음 경우에 따라 답변을 달리합니다. 1번과 2번의 경우라면 자신의 연봉을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보너스와 스톡 옵션 등을 합한 총 급여를 말합니다. 만약 채용 담당자가 지원자의 현 급여보다 최소한 5%, 보통은 10% 이상 맞춰줄 수 있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자고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지원자에게 자신들의 최대 급여를 알려주고 더 진행할지 물어볼 것입니다. 나의 지금 급여가 평균보다 높다면 솔직하게 얘기해야 피차 시간 낭비하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내가 주니어 개발자인데 시니어 개발자 자리로 지원하는 등 지금보다 더 높은 직책에 지원하는 경우이거나 급여 수준이 높은 대기업에 이직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자신의 현 연봉은 지원하는 직책 또는 회사의 수준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얘기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 상황이 연봉 협상에서 가장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가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대기업 채용 담당자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2년 경력을 가진 개발자가 우리 회사 개발자에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직종 급여 평균은 12만 달러입니다. 만약 시청자분들께서 채용 담당자라면 이 지원자에게 얼마의 급여를 제시하시겠습니까? 2년 경력이라면 다른 개발자보다 경험이 조금 부족하니까 회사 평균보다 약간 낮은 11만 달러 근처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저라면 그 정도를 불러보겠습니다. 하지만 이 지원자한테 지금 연봉이 얼마인가요? 했더니 7만 5천 달러라고 답했다면 어떨까요? 여전히 11만 달러를 부르시겠습니까? 저라면 9만 5천 혹은 10만 달러 언저리를 부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만 5천에서 3만 달러의 인상액은 상당한 액수니까요. 자신의 현 급여가 평균보다 낮거나 높은 직급으로 이직하는 경우 자신의 급여를 말하는 대신 희망 급여로 답변을 대신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끔 현 급여를 집요하게 물어보는 채용 담당자도 있는데 마음 약해지지 마시고 희망 급여를 얘기하십시오. 결론입니다. 회사마다 직책에 맞는 급여 범위를 정해두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는 검색이나 지인을 통해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전 영상을 참조하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를 바탕으로 연봉 협상 전에 경력, 이력, 수상 내역, 자격증 등을 고려해 희망 급여를 정해둬야 합니다. 아주 특별한 경력이나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는 이상 지원하는 회사의 급여 범위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회사가 제시하는 급여가 자신의 희망 급여 이상이라면 수락하고 그 이하라면 협상을 할 것인지 다른 회사에 지원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끝으로 아주 중요한 한마디를 덧붙이려고 합니다. 미국 구직 활동에서 연봉 협상은 아주 흔한 모습입니다. 채용 담당자들은 지원자들이 순순히 자신이 제시한 금액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을 수없이 마주합니다. 제가 채용한 사람들 중에도 많은 이들이 연봉을 놓고 밀당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연봉 협상 과정에서 채용이 취소되는 경우는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지원자의 태도 때문에 발생합니다. 한마디로 회사 측에서 기분이 나빠서 채용을 취소하는 것입니다. 연봉 협상을 최악의 결말로 이르게 하는 지원자의 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점들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말 한마디로 몇천 달러 혹은 몇만 달러가 왔다 갔다 합니다. 연봉 협상 준비를 잘 하시고 손해보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